안녕하십니까, 유승진입니다. 예, 오늘은 그 나이팅게일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많이 아시지만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간호학의 뭐 시조 좀 됐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가려진 얘기가 많죠.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얘기가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유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요즘의 그 현실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네. 일단 먼저 팩트부터 먼저 이제 나이팅게일에 대한 팩트 체크부터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예전이라고 하면 이제 1800년도 초반 때까지 이 간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병원이 이런 수도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는 수녀님들이 간호사의 역할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 찰스 디킨스 소설에서 어떤 여성을 묘사를 할 때 막 잔소리 많고 그렇지. 막 술주정꾼의 맞아. 뭐 그런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미지 그대로 옛날에는 간호사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바꾼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었어요. 영국 사람이죠. 그렇죠. 영국 사람인데 영국 부유한 귀족 출신이에요. 부유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 부모님들이 조금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름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냐 하면은 이 부모님들이 이태리 여행을 갔어요. 피렌체를 여행 가서 거기서 나이팅게일을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지명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이태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태리산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뭔가 이제 막 남 돕기를 좋아하고 굉장히 뭐 하나에 몰두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정열적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간호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영국과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크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돼요. 크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타임지 기자 그 타임지 기자 러셀이라는 기자인데 그 기자가 그 전쟁의 참상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부상병동에 대한 사진 여러 장을 뭐 실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무슨 난장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불황자 소굴 같은 느낌이랄까. 맞아. 침상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막 널브러져 있고요. 근데 그 내가 얘기했지만은 원래 네. 중세 유럽의 병원이 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불황화 수용소가 병원이었다는 거 아니야. 병자를 돌보는 것보다는 불황화를 수용하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니까 이게 더 이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진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네, 그림 사파된 걸 보니까 맞아. 이게 시각적인 대단히 네. 중요한 거지. 그렇죠. 네. 사람 움직이는데 네. 시각적인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렇게 더럽고 시설이 열악할 수가 있냐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38명의 간호사를 데리고 흑해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한 게 굉장히 지금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상식으로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부상병동에 침상도 없었고 그리고 의사 대비 뭐 환자 수도 절대적으로 이제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뭐 일주일 동안 의료진 얼굴 구경도 못하는 환자가 이제 비일비재되고 하고요. 그리고 막 붕대 이런 걸 감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뭐 소독이란 개념도 없어가지고 한 번 가면 그냥 계속 놔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굶고 그래서 이제 100명이 들어오면은 4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00명에서 43명이 죽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몇 년도죠? 53년도에서 56년. 1853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멜바이스는 1840년대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뭐 다 지금 시대가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나이팅게일이 가가지고 처음에 한 게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 보면은 이제 간호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쌤들이 간호사의 필요 여부 자체를 굉장히 부인하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나이팅게일이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단지 청소하고 막 이런 일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부상자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뭐 한두 명이서 이게 처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는 간호사분들한테 조금씩 일거리를 시켰다고 하고 그 나이팅게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마다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심지어는 이런 건의도 하고 그때는 뭐 약품 같은 것도 그 약장에 정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도 없었다고요. 굉장히 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엄청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한 게 병원 바닥을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붕대를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한테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제복을 입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병상 사이의 간격 자체를 조금 벌려서 부상자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환기시켜주고, 예, 약장 정도 환기시켜주고 옷도 세탁해주고 네. 뭐 이런 거요. 뭐 이런 거 굉장히 침구 세탁 예, 그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당연한 당연한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팅게일이 부상자의 사망률을 2%대까지 이제 줄였고 그래서 영국에서 대스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적만 갖고 그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의 배경 자체가 출생 배경 자체가 좀 부유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이제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문헌들을 찾다가 항상 이제 보면은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에서 사진을 보고 38명의 간호단을 꾸려서 떠나게 됐다 했는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그냥 혼자 가겠어요? 그렇지. 어떻게 서로서는 뭐 어떻게 네. 어떻게 모을 수 있겠어? 네. 38명인데 어떻게 먹고 배는 또 어떻게 그렇지. 받았을 뿐더러 그거를 또 이제 그 나라에서 영국 왕실에서 이렇게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줬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집안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럼 나중에 보면은 네. 그 야전병원이 너무 열악하니까 네. 그 영국에서 병원을 지어요. 네. 지어서 그걸 배에 싣고 가서 거기다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이 재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명분이 있고 네. 국가에 그러니까 네. 그런데 자기도 규적에서 영향력이 있고 하니까 네. 자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그 영향이 막강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제밀 바스와의 아주 대립적인 측면이다. 네. 많은 사람을 살린 건 두 사람 똑같아. 근데 제밀 바스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 근데 나이팅게일은 승승장구해서 뭐 지금 그 간호학의 뭐 시조가 돼 있어.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아이러니하고. 근데 저는 되게 다행인 것 같은 게 돈 많고 부유한 사람이 굳이 이런 힘든 일을 그렇지. 맡아서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성격이 또 네. 굉장히 괴팍했다 그러지 또 그래요? 실제로. 감사한 사람이기도 한데 감사한데 사람이라는 건 다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네, 그러네요. 내 속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 선생은 천사가 조금 더 크든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이제 천사가 더 크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냥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렇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코앞에 있는 이익을 치면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한 발짝 더 떨어진 점에서 나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에 이익을 보게 되면 결국 나를 희생하는 것이 결국 손해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깨닫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깨닫기 힘든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 이제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는 진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멀 바스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을 내야 되는 그런 또 명예욕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유는 잔고에서 나오고 뭐 웃음은 탄수화물에서 나오고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그런 물질적인 그 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그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물질적인 여유랑 자기의 인맥들을 좀 조직적으로 그렇지. 막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주어진 조건만 갖고 되는 건 그렇죠. 아니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뭐 인생에 대한 뭔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룬 뭐 간호학의 뭐 어쩌고 이런 성과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나이팅게일 선서라는 게 사실 나이팅게일 만든 게 아니잖아. 우리 지난 시간 돌아가면서 얘기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나이팅게일 이름을 빌려서 저기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 또 업적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서 또 우리가 또 뭔가 느낀 게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나머지 또 다른 얘기.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을걸? 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는 걸 알고 있어. 그래요?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크림 전쟁에서 이락 대스타가 돼서 돌아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딱 와가지고 영국에서 와서 이제는 간호 인력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좀 전문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왕실에 이것도 일반 사람이면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왕실에다 대고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포스가 느껴지는 네, 건의를 하게 되고요. 왕실에서는 그래 좋다. 너가 그렇게 사망률을 줄였으니까는 간호 전문직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대국민 모금 운동을 또 하게 돼요. 그 간호 대학교를 세우려는 모금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뭐 5만 파운드라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로 큰 규모인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이랑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1860년부터 나이팅게일 간호학교가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이 여기서도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 자, 나이팅게일 보면은 간호학 개론 이런 책도 자기가 이제 썼다고 하고 하는데 보면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나이팅게일 이전에도 여러 그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자료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전문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건 나이팅게일이 맞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간호학교의 규율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해요. 거의 뭐 군대랑 버금갈 정도로. 요즘 그래서 태움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구만. 네, 그런 문제. 나이팅게일 붙어 있었던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건 다음 편에서 논의를 할 거기도 하지만 나이팅게일 스스로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상당히 좀 약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호사의 사회적 위치가 전문직화로 가려는 꿈틀거림이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았고 그래서 임금 자체를 최저시급에 버금가는 임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지위적인 문제 개선하고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나이팅게일이 과연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의심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 당시에 그 상식의 구조로는 뭐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최저시급 이런 우리가 지금 한 이슈가 돼 있으니까 우리 지금 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당시에 어떤 상식의 구조를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저는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 스스로는 이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노동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안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팅게일이 간호대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의사들의 반대가 정말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왜 의사들이 반대했을까? 일단 의사들은 간호 인력을 양성한다는 시도 자체가 전문성을 준다는 것 자체가 싫었구나. 네, 자기네들의 무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간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반대를 이제 했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공했잖아요. 네, 성공을 했고 극복을 한 거지. 의사들의 반대를 극복한 거지. 그렇죠.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뭐였던가요? 역시 그 가문의 영향이 아닐까. 네, 정말 그 당시에 여자 이름을 딴 병원이랑 학교를 세우고, 그렇지. 그리고 다른 남성, 솔직히 의사들하면 거의 남성, 그렇지. 다 남자였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대한 남성 집단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빅토리아 시대 아니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근목적 이런 시대였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많았던 때인데 네. 그럴 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히 또 그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죠. 네. 저는 정말 나이팅게일이 자신의 그런 이제 부유함과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정말 선한 쪽으로 선언적으로 사용을 해서 정말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오케이.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간호학의 역사를 보면 네. 전 세계 저 간호학이 나이팅게일을 시조로 받들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그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 것 틀림없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의학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의학사를 보면은 저 르네 듀보 같은 저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학의 역사는 네. 두 개의 전통이 서로 경쟁을 하던 거라고 그래. 하나는 뭐냐면 아스클레피우스의 전통과 희계의 전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우스 전통은 큐어고 네. 희계는 케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케어가 이제 간호사 전통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거의 없었던 거지. 근데 고대로 가면은 이 케어 전통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좀 득세하면서 아스클레피우스가 엄청나게 커버린 거잖아. 지금도 그렇고. 네. 그럼 이제 거기에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준 사람이 이제 나이팅게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 그게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증적인 어떤 그 증거에 기반한 그런 치료와 큐어의 행위와 네. 그 사람을 그것을 질병이라는 실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케어의 역량이 그렇죠. 조화가 이루어지는 네. 건데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맞춰 준 아직도 뭐 균형을 이루고 할 수는 없죠. 네. 우리도 보면은 아직도 의사들의 헤게모니가 뭐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역할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간호학의 상황과 비교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간호학이 그 나름대로 그런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대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을 했어요. 간호대학은 다 독립했어요. 네. 안 그런 학교도 있지만 독립해서 독자적인 길을 가는데 네. 독립을 했으면 간호학이라고는 학문의 독창성 또는 그 특성을 살려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케어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잘 나가고 있는 의사의 휴어의 전통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의 과학화 뭐 이런 얘기, 과학화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환원적 과학으로만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케어의 과학이 아니라 휴어의 과학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회수 때마다 간호학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치과에서 위생사도 비슷한 위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위생사가 하이지니스트냐고 희귀하라고 하는 말씀 보잖아. 바로 거기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케어의 전통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큐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과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고 이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해요. 케어의 전통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한 거잖아. 바로 가서 지저분한 그 환경 개선해주고 환기시켜주고 옷 빨아주고 침구 정돈해주고 그게 케어죠. 그리고 말 걸어주고 이제 뭐 등불들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회진이라는 거 그때 한 거냐. 네. 야간에 다 잠들었을 때 등불 들고 들여다보고 네. 이 사람이 잘 있는지 들여다봐주는 거 이렇게 케어지 뭐. 그러니까 케어가 그 전통을 다시 되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의 간호학의 나이팅게일의 그 케어 전통을 되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팅게일과 통계를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나이팅게일이 통계학을 이제 케어 뭐 치료하는데 적극 이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러한 환경을 개선했을 때 부상자들의 사망률이 얼만큼 줄었고 내가 요걸 시도해보니까는 이런 영향이 끼쳤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각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시각화시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의 그런 이제 간호에 대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셀프 비판도 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계속 이제 개선시키고 발전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런 통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왕실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이러이러한 시도를 했더니 부상자들이 사망률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인력을 남을 설득하는데 할 수가 있다. 예,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통계 자료를 갖고 남을 네.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대단히 중요한 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이게 난 계속 여기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 앞에 얘기했던 제멜바스랑 대비가 되는 거야. 제멜바스도 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자기 입장에서는 진짜 손 안 씻는 의사를 살인자라고 욕할 만하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과격하게 이제 설득도 아니고 설득을 네. 할 수가 없었던 거지. 네.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 위치였어도 나도 그렇게 화를 냈을 것 같아. 화를 냈겠지만 네. 영리하지 못한 거지. 그지? 그렇죠. 나이팅게일은 아주 영리하게 그거를 자기 하려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네, 위해서 그쵸. 통계를 모으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모으고 그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잖아요. 제멜바스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했잖아. 그렇죠. 나중에 가서 인정받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배울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네. 두 사람을 대비시켜봐도 그렇죠. 둘 다 위생 개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네. 한 사람은 뜨고 한 사람은 가라앉고. 그래서 이게 뭐 뭔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킬 때 이게 비록 비단 그 의학사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그렇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지, 굉장히 그렇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그 것들이. 공중보건의도 그렇잖아.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막 내 주장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자 여사님 꼬시고 네, 맞아요. 저 소장님 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네. 이제 이게 사람 처세라고 처세술. 할까? 뭐. 처세술이라기보다는 네. 그게 그냥 술 그러면 이렇게 네. 비하하는 거잖아. 처세의 방편 또는 또 그게 또 인생이기도 할 거예요. 뭐. 그렇죠. 그게 또 뭐 영리함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뭐 비난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야.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렇지.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면은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아니죠. 뭐 당장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팅게일은 여성 최초로 영국 왕립 통계학회 회원으로 선출이 되는 영광을 또 누렸다고 합니다. 그 보수적인 영국학회. 네. 1858년도에 1858년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엄청난 거지. 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 끊고 갑시다. 네. 나이팅게일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나이팅게일은 영국 귀족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이제 간호를 공부했고 그리고 크림 전쟁 당시에 흑해로 넘어가가지고 굉장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활약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이제 스타로 발돋움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호 전문직 양성의 필요성을 왕실에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많이 반대했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 전문 학교를 설립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그 나이팅게일 영감을 받아서 간호 전문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게 된 정말 역사적인 간호학의 어머니, 간호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몇 가지 정리합시다 일단 오늘.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